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영어도 말이다. 기초 말하기 강의를 제가 이제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기초 말하기를 제가 놓는 이유는,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시라고, 그 일환으로 계속 이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영어로 말을 못하겠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영어로 좀 말을 잘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맨날 글을 놓고 해석하는 위주로,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암기해서 한글로, 우리말로 바꾸는 걸 누가 잘하나 못하냐, 이런 게 영어 실력을 올려주는 거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왔죠.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잡기 위해서 기초 말하기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자, 문법 필요 없고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는 원리가 뭔지 그 개념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의 개념은 바로 관사로 대상을 만드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관사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문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관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 자, 제가 올려드리는 영어도 말이다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영어는 대상과 대상 사이에 그 어떤 행동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거나 전치사, 대상과 대상 사이에 어떤 전치사를 놔서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거나 이런 거라고 했죠. 되게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말이 영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사라는 개념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대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대상을 만들지를 못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지? 뭘 지칭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제가 그 영어도 말에다 이름을 지어보자 했죠.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관사를 붙여야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애플이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이 지었죠. 이렇게 생기고 뭐 꼭지가 달리고 먹어보니까 뭐 달콤하고, 그쵸? 이런 겉모습, 이런 대상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을 모아놓고 이런 걸 앞으로 애플이라고 이름 부르자. 애플은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요. 자, 그런데 컴퓨터 회사도 있죠. 그쵸?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갉아먹은 이런 사과 모양으로. 이 회사, 컴퓨터 회사도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애플 사과 이렇게 암기해서 이걸 떠올리지만 외국인들한테 애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사라는 거, 이 이름에다가 여기다 앞에다가 이렇게 관사라는 거를 붙이면 자동적으로 외국인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애플이란 이름을 붙인 그 대상은 이거지. 이걸 보고 이름 붙인 거지. 예, 이렇게 떠올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구글에 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애플이라고 요렇게 그냥 쳤어요. 관사 없이. 그랬더니 이것도 보이고 컴퓨터 회사도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애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머릿속에 정확한 어떤 대상을 찝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 관사를 붙이고 검색해 볼게요. 자, 이번엔 관사를 붙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검색창에. 그랬더니 컴퓨터 회사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애플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떠올리지 않습니다. 관사의 개념을 그냥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암기하고 세상에 뭐 한 개 있으면 유일한 거면 무슨 덜을 붙이고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관사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을 하고 싶을 땐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문법은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글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런 법칙들이라는 것을 문법하는 언어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관사라는 개념을 그냥 문법적인 사용을 가지고 쓰려고 하면 잘 맞지 않아요. 우리한테 잘 익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해석하는 거, 애플 사과, 애플 사 이렇게 암기하는 식의 제가 늘 얘기하죠. 그냥 단어 암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표현하는 거, 어떤 대상을 놓고 뭘 표현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고요. on apple과 애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예,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라는 과일을 뭐 먹고 뭐 사과를 썰고 사과로 뭐 어디 던지고 사과로 주스를 만들고 그 대상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애플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앞에 뭐예요? 그걸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이 관사, 이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도 말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건데요. 자, do you like, 자, 외국인한테 물어볼 겁니다. 너 사과 좋아하니? 이렇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외국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상황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an apple? Do you like the apple? 자, 우리는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해석, 애플, 사과 이렇게 영어를 접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 못하는 거죠. Do you like apples? An apple? The apple?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정관사냐 부정관사냐 이런 또 문법놀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어와 더 부정관사와 정관사, 정관사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뭘 지칭하는 거라고요. 처음 만난 외국인인데 the apple 하면 the가 뭔지 어떻게 알죠? the가 뭘 지칭하는, 특정한 무엇을 지칭하는 게 the예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여기 더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the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둘이 알면 지칭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우리 말 맞춰서 하지 않듯이 그 사람들도 그런다고요. 자, 이건 뭘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만든 거죠. 뭘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do you like an apple 하면 어떤 대상을 만들었는데 그 대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외국인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고요. The apple은 더 황당하죠. 뭘 지칭하는 건데 뭐 눈앞에 사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만약에 사과를 들고 있으면 the apple 하면 그 눈이 시선이 그리 가니까 그 사과를 얘기하는 거구나 알 거예요. 근데 사과가 없어요. 뭐 사방을 둘러봐도. 그럼 더가 뭘 지칭하는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사과를 좋아하니? 너 사과 좋아해? 라고 할 때는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Do you like apples? 이렇게요. appl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과를 좋아하니 할 때 이 사과는 어떤 특정한 걸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런 상황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지칭하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과들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수 형태로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do you like apple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like dog? dog는 개죠. 그러니까 너 개 좋아하니? do you like dog?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o you like dogs? 이렇게 되죠. 자, 눈앞에 여기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the dog. 자,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손가락 가리키면서 the apple.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감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어로 말을 못해요. 늘 혼란스러운 거죠. 분명히 사과인데 사과는 애플이라고 나 배웠는데 왜 애플이라고 do you like 애플이라고 물어보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빠지고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면 컴퓨터 회사를 얘기하는 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 검색했을 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관사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 한 번에 이걸 다 익숙해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한테 없는 개념이고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죠. 우리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관사, 뭐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쵸? 단어 암기하는 거, 동사 암기하고 무슨 형용사 암기하고 부사 암기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잖아요. 그쵸?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상황, 이 관사에 대한 개념을 키우기 위한 것도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이 나왔어요. some apple, some apple.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some이니까 몇 개 사과. 만약에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면 아닙니다. some apples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떠올려지죠.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대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 영어 실력 늘지 않습니다. 무슨 맨날 패턴 따라하고 무슨 동사 많이 암기하고 이러면 영어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그거 부질없는 짓이에요. 100년, 1000년, 만년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영어가 말로 나오나? 절대 안 나옵니다. 영어가 우리말과 다른 점을 반드시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글을 읽든 무슨 미드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말을 익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영어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some은 대상을 얘기할 때 범위를 지켜주는 거죠. some이니까 some people, some apple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some people은 사람 몇 명이 있는 게 되지만 some apple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뭔지 몰라요. 뒤에 뭐가 안 온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뒤에 제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뭐가 왔죠? 네, customers, 소비자가 나왔죠. 소비자. 고객, 소비자. 자, some apple customers. 그럼 이때 이 apple은 뭘 하는 거죠? 이거 이름이죠. 그쵸? 무슨 이름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회사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의 애플 컴퓨터 회사의 고객들은 이런 말이 되겠죠. 고객들. 그걸 지칭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말이 됩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관사가 있고 없고를 그냥 단순히 문법적으로 부정관사, 정관사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이 말하는 대상을 찍는 연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영어도 말해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대상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대상을 만들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을 전혀 못합니다. 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some은 몇 개를 지칭하는 건데 단순히 우리도 그죠? 뭐 사과 몇 개 주세요. 뭐 사람 몇 명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두 사람 뭐 사과 3개 이렇게 정확하게 찍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문법 문제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뭐 수일치, 뭐 단수, 뭐 복수 이런 거 맞출 때 이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some이 뭐지? 애플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 그냥 애플이란 이름, 컴퓨터 애플이란 이름을 붙인 그게 떠올려야 돼요. 사과를 떠오른 게 아니에요. some apples 하면 그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사과 몇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자, some apple 하면 그 사과 몇 개 떠올리면 안 됩니다. some apple customers 이러면 고객들, 사람들 몇 명. 컴퓨터 회사 애플, 그러니까 애플의 몇몇 고객들이 이러고 무슨 말이 시작되면서 뒤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또 애플이라는 이 이름 앞에 또 뭔가를 한번 써볼게요. 뭔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The big apple. 자, 그럼 뭐가 떠올리세요? 큰 사과가 떠올리시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과. 자, 외국인들은 뭐가 떠올릴까요? 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The big apple 했더니 뭐가 저죠? 뉴욕? 뉴욕이라는 도시가 떠오르네. 그쵸? 자, 미국에는 도시들의 어떤 애칭이 있어요. 자, 뉴욕을 지칭하는 게 바로 빅 애플입니다. 그래서 더 빅 애플 하면 외국인들은 뭐가 떠오른다고요? 뉴욕이 떠올라지죠. 그러면 큰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더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이름, 애플이란 이름을 붙인 그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더가 아니죠. 뭘로 바뀌었죠? 관사가 an apple, the big apple이 아니라 and big apple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진짜 큰 사과가 보이죠. 그쵸? 대상이 만들어져서 큰 사과가 이렇게 보입니다. 큰 사과 이렇게요.
자, 물론 큰 사과를 보고 the big apple 이렇게 해도 어느 뭐 상황에 따라서는 큰 사과 지금 보고 있는 이 커다랗게 큼지막한 사과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that 뭐 지칭하는 뭐 this big apple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The big apple 하면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뉴욕이라는 도시가 떠오르는 겁니다. 뉴욕. 이렇게요. 이게 the big appl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people love the big apple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큰 사과를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people love the big apple 하면 뉴욕,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one more reason why people love the big apple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다, 더 있다. 왜? 큰 도시, 그러니까 빅 애플, 큰 도시인 뉴욕시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big apple is 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a city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the New York City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대상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the city 특정하는 거죠. 예, called 뉴욕 시리, 뉴욕시리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그냥 넘어갔던 그런 관사의 개념들이 실제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무슨 전치사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물론 그런 것도 맞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한테 없는 대상, 개념인 이 관사라는 개념. 이 관사라는 개념은 그러면 왜 생겼느냐? 영어는 제가 말했죠. 영어는 뭘 놓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수많은 것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의 대상으로서 놓고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어라는 언어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뭐 영어책이나 그런 거에 나와 있는 그런 뭐 해석하는 거 위주로 텍스트 이렇게 놓고 이거 뭐 놓고 여기 뭐 동사 찾고 여기 이거 찾아서 뭐 형용사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드나 영화나 어쨌든 뭐 뭐든지 좋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상황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상황에 나오는 영어 자막이 있을 거예요. 그 자막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관사가 들어가는 표현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찾기 시작하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시면 영어가 말 만들기에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과라는 거, 나 사과 좋아해, 사과 먹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쓰이는 형태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 지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름과 관사가 붙은 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애플이라고 이름 붙인 거에다가 이렇게 관사를 붙여야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고요. 그냥 이건 컴퓨터 회사 뭐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되는 거죠. 애플.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처음에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 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데 한 번에 모든 걸 다 습득해서 그게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말로 나오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언어라는 것을 그렇게 습득하면 그건 뭐 사이보그겠죠. 로봇, 뭔가를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거. 자, 우리 사람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소리를 듣고 말소리를 따라하면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뉘앙스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글을 놓고서 그냥 글을 해석하고 무슨 주어 동사 찾고 뭐 이런 목적절을 찾고 관계되면서 이런 걸 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언어, 말을 할 수 있는 거, 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로 하고 싶을 때 그 출발점은 뭐다? 바로 대상을 만드는 일. 그 대상을 구분 지어주는 것은 무엇이다? 관사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물론 관세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계속 쭉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걸 보셨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 영어책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어요. 될 수 있으면 수준이 낮은 걸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뭐 유아용 나오는 영어책을 보십시오. 뭐 내가 난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영어 단어만 많이 암기했을 뿐이죠. 정확하게 다 의미도 모르고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창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에 가셔서 유아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영어책을 꼭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제가 말하는 이 관사만 보세요. 다른 거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관사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물론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그런 걸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2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